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보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저한테 좀 부탁을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저의 전임이셨던 이제 문지수 교수님께서 관련 업무를 많이 하셨고, 저도 옆에서 이제 많이 조금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학생 건강 관련해서 이제 좀 내용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라는 기관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기관이 생겼을 때 이런 게 생겼고, 애들을 조금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고, 이제 조명현 원장님이 가셨다고 전에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연구를 맡게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존재만 알고 있다가 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하셨던 일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되게 중요한 일을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계셨던 기관이구나.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기관에 이제 설립된 그런 기관이라든지 기관의 이제 이런 사람의 이런 명수라든지 이제 그런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게 가능하신가? 이분들은 과연 퇴근을 하시는 걸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먼저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교육 이제 시설, 그리고 교육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것, 이런 부분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까도 계속 강조되었지만 성장기에 자라나고 있는 이제 우리의 이제 미래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하더라도 일단 건강하게 아이들이 이제 초, 중, 고를 마치고 이제 사회인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제 나라의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참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의 이런 관리,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집단 관리의 개념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결핵검진부터 해서 기생충 검사, 학교보건법도 개정되고 방역사업, 급식법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결국 이제 아이들의 이런 학교 생활에서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보건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근대화되면서 해썹이라든지 학생 건강검진 개편, 그다음에 교육 환경 평가제도, 건강증진 학교 도입,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들이 이제 차례차례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내실 있게 자라가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체계들이 잡혀가고 있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은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비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셨지만 아이들 소아청소년 비만이 증가를 하고 있고, 러프하게 봐가지고 과체중 이상은 전 학생의 한 4분의 1 정도가 과체중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소위 고도비만이라고 하는 좀 많이 체중이 나가는 친구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 관리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비만이 문제이지만 반대로 이제 너무 마른 애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원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운동 부족한 거는
저희 집에서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하고 요즘 아이들이 음주나 흡연, 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성 문제도 좀 너무 이제 조금 너무 자유로워진 게 좀 문제일 수 있겠고, 구강 건강이라든지 알레르기, 그리고 또 이 자라나는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와 외상 부분도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들이나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분석이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들을 그 이제 교육한국보건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를 비만을 하고 있어서, 물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보다 거의 3배, 4배 이상 우리나라도 학생 비만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그 이런 추세가 약간 완화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문제다. 실제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체중 증가 때문에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진료실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진료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우리나라는 사실 건강 검진이 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영유아 건강 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령기 때, 학생 때는 이제 학생 건강 검진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 생애 주기별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요 어린 이제 20대 미만의 아이들을 살펴보면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필두로 해서 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뭐 예방 접종, 그다음에 뭐 난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만 잘 이제 그 빠지지 않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커다란 질병들은 많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 검진도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검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개는 보통 3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이제 요 부분들을 조금 더 개정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복지부로 이관을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게 이런 건강검진에 같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학생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모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이때 어떻게 문제가 있고 한 부분들이 나중에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연속적인 것들을 보는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선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진의 문제점으로 좀 밝혀졌던 것들이 연속성이 부재하다. 즉, 그러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연속성이 부재하고, 뭐 애들이 뭐 건강검진 받으면 괜찮았다가 3년 뒤에 뭐 더 나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검진 주기가 성인에 비해 적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검진이라는 것들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이라든지 그렇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문제가 없죠. 건강하죠.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타겟팅할 수 있는 질환이 없다는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었고, 따라서 이제 목표 질환에 대한 중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개 그 학교마다 한 뭐 2여 개의 그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추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검진 질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사실은 뭐 부모님 책임이죠. 근데 아이들의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책임이지만, 이 그 아이들의 이제 그 특수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 교육부에서 학생 건강 정책과 그리고 영유 안전 정보과 이 두 부처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보시면 거의 오른쪽에 박스 쳐진 데 보시면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몇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물론 각 시도의 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환경보건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건강 경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 건강에 대한 중재가 가능해야 되고, 검진 기간도 늘어나야 되고,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들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미 이제 뭐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관리는 학교랑 이제 그 의료기관이랑 이렇게 잘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응급실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 보건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 어떤 부분에 이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육부나 주무 부처들이 있긴 하지만 교육환경보건도 사실은 이제 너무나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근거에 기반을 한 정책을 수립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학생 건강 정책을 수립을 위한 두뇌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학생 건강을 다루는 정부 이런 독립된 기관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냥 교육부에 그런 주무 부처가 있고, 이제 이제 교육청에 이제 그런 기관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이제 학생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보면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의사인데, 이제 의사 중에서 이제 소아과 의사 중에서도 이제 학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돼 있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학생 뭐 체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애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는 그런 전문센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통계나 이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잘 지금 모아주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파일링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건강정보센터 거기서 이제 잘 받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중요한 거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 건강이라는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줄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에 가든지 어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 복지부나 그리고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는 뭐 기재부 같은 것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타 부처의 유관 연계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학계나 보건교사나 또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학부모, 보호자들까지 네트워킹을 잘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을 수립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센터의 확산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학생의 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호원 안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학생 건강 정책 수립 지원, 그다음에 교육 자료 개발, 그다음에 교육 연수 운영,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다음에 건강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건강 증진 관련 교류 협력체계 구축. 사실은 거의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정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 사람이 적어요. 이분들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실 너무 많은 거죠.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이제 관련 사이트들에 잘 파일링, 그리고 이제 출판물들을 통해서 잘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전 페이지를 가면은
근데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건강증진센터 기능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지원청 산하에 건강증진센터 설립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여기는 이제 중앙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생기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보호는 이 건강 컨트롤 타워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생 건강 분야 인재 양성인데요. 결국 사람이 조직이 잘 되려면 사람이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인력 확충이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 건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소수의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고, 분야별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시도 교육 지원청에 건강증진센터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담당을 하셔야 될 그런 인력들을 좀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담당을 할 그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가안이긴 합니다만 학생 건강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한 학생 건강 전문 기관을 전략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외부 위탁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적은 인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건강증진센터를 확산시키고 인재 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중점 과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보건이 발전을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